안녕하세요.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좀 확실히 예전보다는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오늘은 책을 읽으면 좋은 것보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을까? 나도 작가가 되어보자.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.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저도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. 예, 굉장히 부끄러운 좀 과거 중에 하나인데요. 뭐 책을 낸 게 부끄럽다기보다는 지금 읽으면 도저히 맨정신에 못 읽겠더라고요. 당시에는 도대체 뭔 강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지. 예,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그러한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글을 쓰는 뭐 이런 국문학과나 뭐 문해창작 같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학창 시절에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대상, 금상, 음상, 뭐 동상, 목상, 글짓기 관련해서 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이 들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쓰는 거는 돈이 들지 않아요. 저 당시에도 되게 싸구려 막 중고 노트북 하나 사가지고 그 도서관 돌아다니면서 도서관에서 그 플러그인 꽂고 그리고 이제 타자 치다가 좀 지루하면 가끔 이제 뭐 당시 여름이었으니까요 그 에어컨 잘 나오는 그런 커피숍 가서 뭐 글을 쓰다가 또 옮기거나 그렇게 했었는데요.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. 너무 책이라고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좀 거창해 보이니까 먼저 글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. 내가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. 그 전에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? 이런 재주가 있고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재미를 느낄까? 그렇게 주제를 쭉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. 크게 A4지에 적어가면서 뭐 역사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음식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요리를 잘한 것도 아니고 쭉 적다 보니까 좀 되게 난감한 거예요. 내가 남들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?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이 책 제목처럼 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저도 이제 만만치 않게 10대, 20대, 30대 뭐 꾸준하게 40대는 안 해야 될 텐데 40대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데 백수 기간을 거쳤거든요. 거쳤습니다. 네.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진학 못했고 물론 그때는 재수 선수해서 뭐 학생이라는 신분이지만 엄연히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백수 신분이 맞고 20대에는 뭐 대학 졸업하고 또 취업이 좀 상당히 길었었고 30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30대는 뭐 틈만 나면 백수가 뭐 백수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뭐 반반 백수 반 직장인 반 반반 생활도 했었고 백수일 때 하면 좋을 것들 그리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가지 100가지를 제가 리스트를 적고 쭉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. 근데 다행히 저는 전에 이제 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당시에 지금은 저도 좀 안 하는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. 굉장히 좋은 버릇 습관이죠.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제가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.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다 그럴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씩 고르기만 해도 엄청난 양의 그런 글감, 글 소재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제가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.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분량은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당시에 잘 몰라가지고 그냥 A4 용지 100매 정도 쓰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100매를 목표로 일단 적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. 그러니까 제가 소주제를 100개를 잡아가지고 A4인지 한 장당 한 개 주제를 가지고서 100가지를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. 제가 그 주제 선정하는 데가 한 달 걸렸고 글을 풀어 쓰는 데는 막 미친 듯이 막 타자를 치는 데는 한 달 반 정도? 총 3개월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처음에 초고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.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분량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웅진 출판사하고 먼저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담당하시던 그 출판사 직원분께서 당시 기준으로 1년에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그 책을 내고 싶다는 그런 원고가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서 실제 책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뭐 보통 2건, 많으면 한 5건 정도? 요즘 워낙에 이제 그 출판 시장도 불경기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보 작가들에게는 이제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없다 그러는데
원고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가장 크게 한 실수가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은데? 막상 보니까 분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. 최소한 그래도 원고지 분량으로 1000매는 넘어야 되는데 그 기본 요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선뜻 하기가 좀 이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요즘 누가 원고지 쓴 것도 아니고 타자로 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저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 썼는데요. 거기에 보면은 그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메뉴 부분에 그분에서 그 정보란에 보시면은 원고지 변환했을 때 글자 총 글자 수라든지 원고지 매수가 나와 있어서 이거를 한 1000매 정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제가 또 이제 시행착오를 한 건데 제가 처음에 초고를 완성을 하고 원물에서 전 다 보냈어요. 근데 저한테 그때 처음에 이제 근데 저에게 용기를 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가장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해리포터의 조인 룰랑도 200개가 넘는 출판사에 그 초고를 보내고 퇴짜 맞기를 굉장히 자주 겪었다고 해요. 나는 근데 조인 룰랑이 해리포터만 쓴 건 아니고 전부터 글을 쓰시던 분인데 그런 전문 작가도 200번 넘게 거절을 당했는데 나 따위가 당연히 100번, 200번은 우습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경기도에 있는 출판사만 하더라도 3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. 정말 영상 출판사 많아요. 책을 쉽게 내시기에 좀 이렇게 머뭇거리겠지만은 저는 먼저 50군데 보냈어요. 잘 몰라가지고 우선 서점에 가서 출판사 이름 다 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가서 출판사 리스트를 다 적은 다음에 그 메모지에 옮겨 적어서 그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 근데 대부분 출판사들은 이제 그 사이트 자체에서 초보 작가들의 원고를 모읍니다. 원고를 보내주세요. 그런 란이 있더라고요. 그런 란이 있는 곳은 그곳에 업로드했고 그런 란이 없는 출판사는 그냥 제가 직접 그냥 보냈습니다. 메일로 이렇게. 혹시 내 원고를 빨았으면 어떡하지? 혹시 내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고 대필하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 했었는데 최소한 이게 서점에 있을 출판사 정도면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은 안 할 거라고 믿었고 그럴 일은 글쎄 없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. 어떤 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런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출력해가지고 보내라는 말도 있는데 별수가 뭔 돈이 있어요. 당연히 그냥 이메일을 보내야죠. 네.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좀 제가 안타까웠는지 어떤 출판사에서 이제 드디어 그 단메일이 왔어요. 출간하겠다는 메일은 아니고 되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다. 그런데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. 우리 출판사는 문학 서적만 출판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작가님이 써주신 그런 그 책 내용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. 차라리 그 성격과 걸맞는 그런 출판사에 보내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.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서점에 가서 내 책과 비슷한 그런 어울리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출판사 리스트를 다시 적고 그곳에 보내기 시작했는데요. 물론 아무래도 역시 대형 출판사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간하기 때문에 역시 많았고 그 중에 하나인 웅진 출판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인가? 제가 이제 금요일 정도에 그 메일을 보내고서 이제 백수는 이제 아침을 늦게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10시쯤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다급한 목소리로 작가님 아직 계약 안 하셨죠? 막 그러시는 거예요. 그 직원분께서 예, 아직 안 했는데 어디신데요? 그러니까 웅진 출판사라고 좀 빨리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되게 다급하다고 하셨는데 저야 남는 게 시간이죠. 그래서 제가 그 대학로역까지 그때 대학로역에 있었습니다. 웅진 출판사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. 터덜터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모르니까요.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니까 그분이 딱 그 직원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. 쭉 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 하시다가 이제 다 좋은데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. 이게 이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는데 저는 이제 간단한 수정인 줄 알고 잘 몰라가지고요. 알고 보니까 거의 책을 뒤엎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. 근데 전 제 책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유명한 푸시킨다고 했을 거예요. 그분 같은 경우는 80%를 뒤엎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담당 작가와 담당 직원의 애증의 관계라고 해서 가장 죽이고 싶기도 하고 가장 고맙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그 파트너십을 맺고 간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돼서 웅진 출판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자비출간을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. 자비출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.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 돈이 들어가요.
아니, 내가 원고도 힘들게 써서 주는데 굳이 내 돈을 써가지고 출간을 해야 되나?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, 물론 그 책이 많이 팔리면은 제가 받을 수 있겠죠. 근데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봐요. 이유는 바로 두 가지 때문인데요. 최소한 책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출판사에서조차 이 책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출판으로 이어진 거예요. 이 책이 만약 경제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거리가 있다면은 출판사에서 먼저 출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. 그런데 그 자비출간을 하게 된 작가님은 그리고 내가 내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어느 정도의 세이브한 것이 아닐까. 그렇다면 당연히 내 책에 신경 써주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어차피 경제성도 없는 이런 이 원고에 그렇게 많은 인력, 시간, 노력을 투자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좀 케어를 좀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꼭 전문가만 책을 쓰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책을 쓰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3권 정도의 책을 쓰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정도 책을 쓰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고요. 방송 출연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책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도 꼴랑 한 권밖에 안 썼는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잠깐 좀 이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다음하고 프라임경제 그 두 군데에서 제가 음식 관련된 컬럼을 쓰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 정기적으로 컬럼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이런 것들은 모두 이직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책을 출간하게 되면 얼마나 벌까요?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네,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도서 이런 출판사야말로 정말로 불경기인데요.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한 번에 탁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그 분기별로 그 정산할 때마다 통장에 자동 이체를 해 주셨는데요. 출판사마다 이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출판사는 1판 1세라고 있잖아요. 보통 이제 1판은 그 2세 찍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1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,500부, 2,000부 정도 찍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어서 1,000매, 500매, 적게는 500매, 보통 1,000매 정도를 찍는다고 해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 1세를 찍기 전에 그 작가님들에게 원고를 드렸었는데 그런 출판사도 있고 요즘 들어서 많아진 출판사들은 1세를 찍고 2세를 찍을 때 그 1세를 주는 그런 출판사도 있다고 해요. 그럼 1세를 찍고 2세를 안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정산기간 따라서 1년이 지나면은 주는 데도 있고요. 이거는 출판사마다 인쇄 방식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일반 책을 내기로 했었는데 좀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를 담당했던 직원분께서 다른 회사를 이직을 했고 그때 이제 제 책이 좀 붕 뜨게 된 거예요. 그분은 제 원고를 가져가려고 했고 또 웅진출판사는 뭔 소리냐 우리랑 계약했는데 그리고 그 직원분은 내가 발굴했는데 무슨 소리야 서로 이렇게 싸우시다가 그냥 둘 다 이렇게 붕 떠버려가지고 이렇게 출간이 안 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 나 그동안 계속 수정만 하고 시간만 이렇게 끌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데랑 출판 맺었지. 그때 다른 데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워하고 좀 속상하고 있던 찰나에 웅진에서 그래도 좀 다시 그 당시에 전자책이 좀 약간 붐이어가지고 전자책을 출간하면 어떨까요? 그래서 좀 되게 미안한 듯이 저한테 말을 해서 저는 그때 이왕이면 종이책이면 좋겠지만은 처음 그런 경험을 삼아서 전자책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전자책을 출간했고 지금 그 책이 현재 그 교본고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전에는 예스24에서 판매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 밖에도 경희대학교하고 서울여대? 이거 전자도서관에서 이제 제 책이 있네요. 좀 부끄럽지만. 제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. 저는 솔직히 이 제목을 지은 게 아니라, 그 백수는 이제, 일을 하지 않아서 흰손이 아니라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100가지 가능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다. 그런 사람이다.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글을 썼는데, 당시에 누구를 부탁해 이런 게 좀 유행을 해서 그런지, 그래서 제 책 제목도 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식으로 나왔는데
뭐 초보 작가는 힘이 없죠. 네. 제가 뭐 제 책을 여러 번 뭐 해가지고 좀 경제성 좀 이렇게 출판사에 큰 도움이 됐더라면은 제가 좀 발언권이 있겠지만은 책을 처음 이렇게 내는 마당에 좀 예,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. 네. 책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? 예. 물론 소액의 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일 먼저 제가 하나의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이거는 진짜 아무나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. 책을 출간한다는 거는 최소한 어느 한 글감을 가지고서 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그 이상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글을 써야 되고 물론 돈 들지 않지만요. 네, 글을 써야 되고 그 장기간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렇고 그런 것 한 번 이런 뭔가 성취를 하니까 그 다음 일 다음 그 뭐 다른 일도 좀 이렇게 도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고 이런 도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제가 많은 회사를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글을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도 업무를 맡을 때 좀 관련된 업무 좀 이렇게 뭔가 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책을 출간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